1944년 달러는 어떻게 전 세계의 기준 통화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브레튼 우즈 체제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혼란스러운 국제경제 질서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각국 통화 가치는 흔들리고 무역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기준이 필요했죠. 브레튼 우즈 회담에서 44개 연합국이 합의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달러 한 달러, 금 1온스 35달러로 고정.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의 연동. 금값은 단순한 상품 가격이 아니라 달러 신뢰의 상징. 사실상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국제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 금값은 곧 달러의 힘을 의미하게 되었고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해하는 핵심 단계는 이렇습니다. 금에 대한 달러 고정 금값이 곧 달러 신뢰. 모든 국가 통화가 달러의 연동 달러 중심의 국제 질서. 미국이 금 보유량을 무기로 글로벌 통화 정책을 사실상 주도.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역사적 사건, 바로 1971년 닉슨 쇼크였습니다.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된다는 믿음이 국제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스로가 더 이상 금을 내줄 수 없다고 선언한 순간 세계 금융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경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과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재정 적자 급증. 시중에 풀린 달러는 미국 금 보유량의 4배 이상.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 미국 금 보유량 급감 1만 톤 수준으로 추락. 결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실상 영구 정지 선언이었죠. 닉슨 쇼크를 이해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전쟁과 복지로 미국 재정 악화. 달러 남발 금 보유량 한계 도달. 각국이 금 태환 요구 미국 금 창고 고갈. 닉슨의 금 태환 정지 선언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났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금값을 통제하며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금 태환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힘도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국제금융의 중심에 남았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또 다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공식 종료는 1973년 주요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값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뉴욕 런던 금 선물 시장을 통한 가격 조정. 금값이 오르면 달러 신뢰가 흔들리므로 각종 파생상품 통화 정책으로 상승 억제. 금값 안정 달러 가치 유지 국제 무역 질서 유지. 결국 닉슨 쇼크 이후에도 달러와 금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하면 금 태환은 끝났지만 달러 패권은 지속. 미국은 금 선물 시장을 활용해 금값 변동성 억제. 금값 안정 달러 신뢰 확보 세계 무역 지배 유지. 2025년 8월 미국이 금에 39%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달러와 금의 관계는 이미 50년 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금거래에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의도였을까요?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초 미국 관세청이 스위스산 금괴일 KG100온스에 39% 관세 부과 발표. 글로벌 금거래소 즉각 혼란, 금 가격 달러 가치 요동.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관세는 없다며 해명. 그러나 이미 시장은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금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 즉 관세 자체보다 미국이 금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더 컸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금값 변동 달러 신뢰 변동. 트럼프 정부가 금에 직접 개입 달러 지배력 재확인. 혼란 자체가 전략일 가능성 시장 불안이 곧 미국의 힘. 금의 관세를 매긴 진짜 이유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달러와 국채를 지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수지 개선과 산업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금과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을 동시에 연결해보면 비로소 그림이 보입니다. 전략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달러 방어 효과. 금값이 급등하면 달러 신뢰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금 접근성 자체에 39% 관세 장벽을 두면 달러 회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세계 금 정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를 매기는 건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채권 시장 보호. 금으로 자금이 쏠리면 미국 국채 매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 거래에 비용이 붙으면 국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처로 보이게 됩니다.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선 지금 국채 수요 유지는 미국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전략은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금의 관세 부과 금 거래 비용 증가. 투자자들의 금 선호 억제 달러 및 국채 수요 유지. 달러 신뢰 회복 국채 수요 확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정화. 금의 관세를 매긴 진짜 숨은 목적 이번에는 정치적 계산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과 산업 보호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게 미국이 금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게 정치적 무기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목적은 정치적 우위입니다. 금시장 접근성 자체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걸 과시 국제금융협상에서 지렛대 효과. 특히 금 보유량을 늘려 탈달러를 추진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거래가 어렵게 되면 대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금의 관세금 시장 접근성 차단. 중국 러시아 등 탈달러 세력 압박 글로벌 협상력 강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수요 확대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질서 부상. 만약 금에 39% 관세가 붙는다면 새로운 승자는 바로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습니다. 금은 오랫동안 안전 자산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와 복잡한 거래 비용이 붙는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디지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 금 1온스당 39% 관세가 붙으면 투자자들은 동일한 가치를 추적하면서도 관세 부담이 없는 디지털 대안을 찾습니다. PXG, XUT 같은 금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금을 직접 보관할 필요가 없고 금값 변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 시장은 수십 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거래 비용 절감 효과. 국제 무역에서 금 결제를 하려면 보험료 운송비 보관비 등으로 거래액의 35%가 소요됩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모든 비용을 0.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금의 관세 부과 실물 금 투자 비용 급등. 금 연동 스테이블 코인 선택 관세 보관 부담 해소. 글로벌 무역 결제 활용 거래 비용 절감 시장 폭발적 성장. 금 거래는 비싸지고 스테이블 코인은 싸집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이 금관세라는 장벽을 세우면 단순히 투자자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신흥국과 제재국들이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비용 경쟁력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중개기관 없이 직접 거래됩니다. 금관세로 실물 거래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신흥국 채택 가속화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금 거래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관세 장벽 앞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국의 활용 키르기스스탄이 2025년 3분기 출시 예정인 USD-KG 같은 금 담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달러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은 우회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 금 관세 부과 실물 금 거래 비용 급등. 신흥국 제재국 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 채택 가속화. 결과적으로 달러 기반은 유지되지만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직접 거치지 않는 거래 확대.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토큰은 실험적인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결제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관세 정책이 이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팩트를 보겠습니다. 2024년 스테이블 코인 총 거래량은 27.6조 달러.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규모보다도 7%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관세 정책이 이어진다면 이 흐름이 더욱 빨라져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결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장관 스콧 센츠도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맞물립니다. 금 접근성 제한 실물 금 대체제 필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 급증 국제 결제 시장 확산.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 확대 달러 기축 통화 지위 방어. 지금 떠오르는 스테이블 코인 체제 사실상 1970년대 페트로 달러의 디지털 버전일 수 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하면서 달러의 기반이 흔들리던 시기, 미국은 어떻게 달러 패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석유, 그리고 사우디와의 전략적 협정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1974년 6월 8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 협정을 체결합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고 그 수익을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 체제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 석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4배 폭등하며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 위기에서 석유와 달러를 연결하는 발상은 달러 패권을 되살린 천재적 전략이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 달러 수요 위기. 석유 결제를 달러에 고정 전 세계가 원유 수입 위에 달러 확보. 사우디는 석유 수익을 미국 국채의 재투자 달러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정화. 50년 전 석유가 달러를 살렸듯 이제는 디지털이 달러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를 석유와 연결하며 기축 통화 지위를 다시 굳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미국은 무엇을 통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할까요? 답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필수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디지털 결제 디파이가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김용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는 이 흐름을 디지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 명명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달러를 직접 통합해 디지털 경제 전반을 달러에 재연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금관세 정책은 자금을 실물 자산에서 밀어내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흡수하게 만들며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물 금거래 비용 상승 관세 충격. 자금이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결제 표준으로 확산. 결과적으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달러 중심으로 장악.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과거 페트로달러가 석유를 통해 달러 수요를 강제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디지털 경제에 심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전략이 20세기의 성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금융 통제력 강화 블록체인 거래는 모두 기록되므로 미국은 국제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재도 스위프트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집행 가능합니다. 효율성 재고 송금 속도는 몇 초, 수수료는 0.1% 이하. 이 압도적 효율성 때문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수요 유지 테더는 이미 3개월 만기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기관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줄이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페트로달러 국채 재순환 메커니즘이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국 저비용 고속 송금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채택.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미국 국채 매입.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 유지 달러 패권 강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페트로달러는 사우디와의 협정 하나로 전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각국이 저마다 디지털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럽 미카미 CA 규제가 시행되면서 USDT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유럽 자체 기준에 맞춘 EURR, USDR 같은 새로운 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각국 CBDC 확대 2025년 현재 134개국의 CBDC를 연구 중이고 그중 66개국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인도의 디지털 루피, 브라질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확산 전략 추진. 유럽아시아 등 자국 규제 강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또는 CBDC 개발. 결과적으로 디지털 달러의 독점이 아닌 다극화된 통화 질서로 이동.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연장하려는 디지털 전략이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정치적, 재정적 한계를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CBDC 역설. 미국은 자국 내 CBDC 개발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보해 나가며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취약성.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이므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머니마켓 펀드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부 재정 위기. 연방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자 지급액만 국방비를 초과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도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일 뿐이죠. 흐름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수요를 방어. 다른 국가 CBDC 확산으로 달러 의존도 줄임. 동시에 기술 리스크와 재정 압박이 겹치면 디지털 페트로달러 전략은 균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신용도가 흔들린다면 디지털 페트로달러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 전략은 겉으로는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 정치, 재정이란 세 축이 동시에 안정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채 금리 리스크.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발행사들이 국채를 계속 보유하기 어려워집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달러 자산 대신 다른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면 달러 재순환 메커니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 차이. 1970년대 페트로달러는 석유라는 필수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페트로달러는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흐름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통해 국채 수요 확보. 시장 불안으로 금리 급등. 발행사 포트폴리오 다변화. 달러 재순환 고리 약화. 디지털 패권 전략 균열. 미국의 금관세와 스테이블 코인 전략, 그리고 각국의 디지털 통화 경쟁이 맞물리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 선과 스탠더드 차타드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관세 효과 실제 시행되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장기 경쟁하지만 달러 가치 지수 DXY는 올해 상반기에만 10% 하락하며 50년 내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패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도 공존합니다. 앞으로의 금융 질서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금관세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권 방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폭발적 성장. 디지털 페트로달러 기반 확대. 그러나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약화. 각국의 디지털 통화 경쟁 심화. 새로운 균형점 형성. 달러 중심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국제결제의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둔화, 재정 적자 확대, 정책 불확실성은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고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15개 도시에서 디지털 루피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며 자국 내 결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브릿지 플랫폼을 개발해 각국 CBDC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모색 중입니다. 브라질 회의 2025 공동 통화 논의는 축소됐지만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 패턴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든 국제결제 달러를 중간 매개로 사용. 변화 각국 CBDC 또는 지역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 결과 달러 수요 감소, 자본 재배치 가속화. 세계 곳곳에서 석유 결제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달러 수요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루피와 디르함으로 결제하고 튀르키예는 러시아 석유 수입의 25%를 루블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죠. 개별 사례는 작아 보여도 이런 변화가 쌓이면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는 금관세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 연방 부채. 이자만으로도 국방비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악화는 달러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안정화. 디지털 달러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연방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해 부채 관리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거래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달러 패권이 과연 디지털 시대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은 몇 년 안에 결정됩니다. 미국은 금값 통제를 통해 실물 자산에서 밀려난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도하며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 정치, 경제라는 세 축이 동시에 안정돼야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성공 조건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프레임워크의 명확화 법안 간 차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규제를 확립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안정성 확보 해킹, 시스템 오류, 유동성 위기 같은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경제적 기반 강화, 재정 건전성 유지와 글로벌 협력 없이는 달러 패권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조율해 단일 기준을 확립하고 보안 인프라와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동맹국과 협력해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넓혀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말해도 디지털 자산은 해킹 한 번, 시스템 오류 한 번으로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은행 뱅크런이 국가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금융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1970년대 페트로 달러가 5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페트로 달러는 훨씬 불확실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다극화된 통화 경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페트로 달러가 새로운 50년을 열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다극화 경쟁 시대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을 주변과 공유해주세요.